네, 오늘은 저의 저서 신라시 향가 해독 및 연구의 두 번째인 헌화가에 대한 저의 해독과 연구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화가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많은데 제 연구에 따르면 헌화가는 신라 여인의 음란한 이야기고 잠자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존 해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해독 방법은 굉장히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데 기존의 학자들이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헌화관을 저는 새로이 저우기 꽃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 시의 제목을 짓고요. 신라 어떤 여인이 지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원문상, 요거는 삼국 유사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놓은 것인데요. 요자가 보통 양주동이나 오그라신베이 같은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거를 지나갈 과자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지나갈 과자가 아니라 갓 변자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나갈 과자에 이체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해석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그리고 다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띄워놓은 이것은 해석상 우리말 해석상 이렇게 띄우는 것이 현대의 표기법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해독 결과를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펴봐온. 자, 펴봐요. 드잡은, 온손. 아마 온손은 오른손을 타는 것 같아요. 드잡은 온손, 어서 놓고 보소. 자, 펴봐요. 드잡은 오른손, 어서 놓고 보소. 웃냐? 웃으십니까? 깨부소. 갑자기 깨부소 하니까 좀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깨부소의 뜻입니다. 잠에서 깨봐라. 잠을 자고 있는데 오늘 잠에서 깨라. 잠을 자고 있는데 잠에서 깨라. 이런 얘기겠죠. 저욱이 꽂소. 여기 꽂지 말고 저욱이 꽂아라. 엉뚱한 데 꽂고 있다는 얘기겠죠. 거꾸로 박는 끔끄가 거꾸로 받고 있는 꿈꾸고 있는가. 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해독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펴봐요. 드잡은 오른손, 어서 놓고 보소. 깨부소. 저욱이 꽂소. 거꾸로 박는 꿈꾸고 있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는 한 줄 한 줄 한자 해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디자, 자디자. 근데 이건 자줏빛 자자이죠. 자줏빛 자니까 뭐 옛날 말로 하건 현대말로 하건 첫 자만 따면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포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배포로 훈몽자회 신직유합에도 배포로 되어 있죠. 그러나 동사로 쓰이면 펴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펴로 저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 펴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펴로 해석을 하고요. 이거는 바위 암자니까 바위 암자죠. 이거 뭐 너무나 쉬운 단어라서 훈몽자회 신직유합에도 나오지도 않는 단어네요. 그래서 바로 했고요. 이거는 온호자이죠. 그래서 온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회나 회자로 발음할 수는 없다고 봐야죠. 소창 진평이나 김한진 교수는 뭐 이거를 김한진 교수도 회자로 해석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온호니까 온. 그래서 보면 자펴바온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죠. 자펴바온, 자펴봐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존 해석 중에 이자에 대한 이거를 붉은으로 해석하거나 딧으로 해석하거나 자배라고 해석하는 거, 이거 붉은, 딧배 이거는 좀 해석의 범위를 넘은 것 같고요. 자배는 이음절로 해석을 김한진 교수는 했는데 저는 이제 한음절만 자로만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기존 분들은 이 배에 대한 해석은 거의 잘 안 하셨는데 이건 배하고는 상관이 없죠. 배하고는. 근데 저는 동사로 봐서 표로 해석한 것이고요. 이건 바이니까 바, 이건 온호니까 온. 그래서 자, 펴, 바, 온. 환화가 첫 네자는 자, 펴, 바, 온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저의 해석인데요. 그 다음 5자부터 5번째부터 10번째 글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상 이건 지나갈 과자이고요. 그래서 지자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자들은 이 갓변자로 봐서, 갓변자 이거죠. 이거로 봐서 갓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한문 원문상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할 시자인데 발할 시 보통 양주동 박사나 희로 했는데 저는 바라다도 아니고 이건 드물다의 뜻으로 희소성의 원칙 할 때 그 드물다, 희소하다 할 때 그 드로 잡고요. 이건 잡을 집자인데 그냥 잡자로 그냥 가면 되죠. 양주동은 자로 해석을 했고 나머지 두 분들도 잡으로 해석을 했네요. 그리고 이 음자인데요. 음자는 정말로 많이 쓰입니다. 당찰에서요. 음인데 이건 소리의 뜻이 있고요. 그늘, 음조, 음악, 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떨 때는 소로, 어떨 때는 그로, 어떨 때는 음으로 다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 드잡, 온손인데 드잡은 드잡, 소, 온. 소로 해도 큰 차이. 드잡, 소온손 또는 드잡, 그온손도 될 것 같은데요. 드잡, 그온손, 드잡, 소온손, 드잡은 온손인데 저는 그냥 그 편의상 음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드잡은 온손으로요. 이건 온호니까 이거 그대로고요. 이건 손수자니까 손 그대로. 양주동 박사하고 저하고 결론은 똑같네요. 그러나 양주동 박사처럼 이렇게 똑같네요. 온손. 그러면 결국은 보시면은 지, 드, 잡, 온손. 온손은 오른손을 뜻하죠. 오른손, 바른 손, 뭐 그런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완전한 손, 왠지 부족한 손, 아닌 손이 왼손이 되겠고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자, 이 지나갈 과자가 맞고요. 이거는 지나갈 과자 이거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게 저의 그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맞다. 그 드잡다. 현대 표준에도 남아 있죠. 매우 세게 잡다. 그리고 오른손, 왼손, 뭐 각종 그 사투리들이 쭉 있습니다. 오른손 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온짝손이라고 남아 있는 경상도의 사투리가 온짝손이란 말로 남아 있네요. 온손의 형태는 이게 가장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 11번부터 16번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미 모자인데 그래서 어태로 선택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학자들은 왜 암자를 선택을 다 했더라고요. 어미 모를 보면서 암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분들이 암자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죠. 소니까. 근데 저는 이게 모우도 아니고 어소, 이게 소우니까 어소로 해석하라는 게 맞다. 이건 놓을 방자니까 not. 이건 가르치다의 뜻이니까 가. 이거는 보낼 견이니까 보로만 있다. 그래서 어서 녹화 보, 이건 또 나 오자로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나 소원하다, 뭘 바라다의 뜻도 있어서 또 우의 뜻도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여기서는 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뭐 나로 해석할 수도 있나요? 나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떤 지역의 사투리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쉽게 하기 그 표준어로 약간 바꾼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소로 바꾸면. 그러면 결론은 어서 녹화 보소 또는 어서 녹화 보나 빨리 놓고 보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지드잡은 온손 어서 녹화 보소 또는 보나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보소나 보나 빨리 넣어서 놓고 봐라 오른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17번부터 21번까지 보시면 이게 hil자인데요. 소리가 울리다의 hil자 또는 크다의 뜻도 있고요. 웃다의 뜻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로 선택을 했고요. 또 그래서 기존 학자들은 뭐 할이나 흘 정도로 이게 한자음과 비슷하게 썼네요. 이건 전 아니다 아닐 불. 그래서 저는 아로 했는데 아로 했고요. 이거는 깨우치다로 썼고요. 이거는 부끄럽다 뜻이 있으니까 이거는 소리가 울리다의 소. 이게 여기와 여기 차이가 있는데 어떨 때는 소, 어떨 때는 소 차이가 다르게 해석해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서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한자가 동일한 한자라도 위치에 따라 또는 위치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향찰쓰기의 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7번부터 21번까지 해석을 우사 깨부소로 해석을 합니다. 계속 웃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충격적인 반전이 계속 되어 가는데요. 이거는 저 이자니까 저로 해석을 하고요. 이 줄 사자인데 보통 이분들이 줄 사자니까 기존 학자들은 사나 샤로 해석을 하는데 김한진 교수 같은 경우는 시로 그냥 해석을 하는데 왜 시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샤로 해석하는 건 보통 불교 서적에서 많이 쓰이는 불교 서적 그 현토 구결을 보면 보통 이 샤로 많이 해석을 써놔서 그런데 전 여기서는 아니다. 이것은 신직유협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이셔줄 사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우기 그리고 이것도 같을 등이 아니라 등대등도 쓰이고 등급 같다의 뜻도 있고 견주다의 뜻도 있고 기다리다의 뜻도 있고 구별하다의 뜻, 나누다의 뜻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기다리다의 뜻으로 쓰는 것이 맞다. 기다리다의 뜻으로 쓰는 게 맞다. 그래서 그리고 이 꽃은 이것은 그냥 꽃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 기존 학자들도 다 똑같이 했네요. 그리고 이자에 대한 해석 이거는 소리가 울리다의 소 아니면 웃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웃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웃다. 저우기 꼬죽 또는 저우기 꽃소 이렇게 해석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책 출간할 때는 소로 했습니다. 웃으로도 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웃도 저우기 꽃소
그 다음 보시죠. 이게 27번부터 34번, 34번이 마지막 자입니다. 27번 꺾다니까 꺾. 이것이 뭐 16, 15세기 표현법은 뭐 뭔지 몰라도 소리는 이 꺾자일 것이다. 아니면 걷자여도 15세기 표현이 걷자인 거 있는데, 또는 거꾸로 뭐 것이든 꺾이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꺾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꾸짖다인데요. 꾸짖을 질자인데, 저는 꾸짖을 질자인데, 여기는 꾸짖다인데, 뭐 옛날 표현으로 쓰던 현대 표현의 꾸자를 쓰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옳다의 가인데 옳다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올. 그리고 이건 받치다, 바 또는 받잡다 할 때 밭인데, 받잡다 할 때 밭인데 전 밭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거 온호는 그냥 온호는 거의 온. 그리고 이거는 진짜 뜻이 많아요. 다스릴 리인데 우리는 보통 다스릴 리로 알고 있죠. 또는 사리리로 해석하시는 신증유합도 있고요. 그런데 다스리다, 다스려지다 또는 길의 뜻도 있고요. 근데 꾸미다의 뜻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리발소, 이발소 할 때 머리털을 꾸미는 곳의 이발소잖아요. 또는 꿉니다. 이게 철자법이 옛날에는 없어서 이렇게 끕니다로 쓸 수도 있을 거라서 끕니다, 꾸미다, 끕니다로 해석하고요. 이 음자는 소리 음자도 있는데, 음조나 소리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늘의 그자로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 해석하고요. 이거는 같을 가짜, 가짜 앞자만 따서요. 그리고 신증유협에서도 같을요 이렇게 가로 써놨어요. 그래서 가. 근데 현대어로 그냥 가로 써놓고요. 물음표 문장부는 제가 붙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거꾸로 박는 끔끄고 있는가 이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펴바온 지 드잡은 온손 어서 녹화보소 우사 깨부소 저우기 꽃소 거꾸로 박는 꿈끄가가 되거든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거예요. 여자가 남자하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자기 뭐 어디를 꽉 잡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 펴봐요. 잡고 있는 손 어서 펴봐요. 어서 놓고 보소. 이 와중에도 웃냐. 잠에서 깨라. 여기 꽂지 말고 저기 꽂아라. 네. 꽂을 때 안 꽂고 엉뚱한 데 꽂았나 봐요. 거꾸로 박는 꿈꾸고 있었냐. 거꾸로 박고 너 있다. 이 뜻이겠죠. 육구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육구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꽂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요. 결국 기존 해석이 가장 잘못된 이유는 이거고, 또 삼국유사에서 그 이련 스님이 쓴 배경설화가 기존 이 해석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해독이 못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어의 논리대로만 해석해야 된다. 배경설화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일관적인 체계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으면 향가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